오늘도 이제 그 특수경매 정규 강의를 하는 날인데 하기 전에 30분씩 해서 그 한 49%까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49%까지 떨어진 거를 제가 일주일에 4개 또는 5개 정도를 골라서 권리 분석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제가 한 30분 동안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도 지금 당분간 49%짜리 아파트가 계속 떨어질 때까지는 몇 개월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일주일에 4~5개씩은 골라서 계속해서 해보려고 한 겁니다. 보면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번엔 평택 지원입니다. 2022년 탄력 829 해가지고 20년 다시 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까지 가셔야 됩니다. 평택 지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9.3평 하면 약 10평, 12평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작은 것인데 여기 제가 오늘 49%까지 떨어진 아파트만 제가 추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뭐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가 떨어져도 대부분이 70%에서 지금 낙찰이 돼요. 보면. 그리고 이제 몇 개가 49%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49%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다시 말하면 주변이 이렇게 인프라가 좀 형성이 덜 됐다. 또는 아파트인데 층수가 나쁘다. 또는 그 나홀로 아파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불리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월세를 주기는 아주 상당히 좋은 아파트들로 보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철역도 가깝고 아주 좋은데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권리 분석을 이제 보게끔 되는데 아파트에서 권리 분석하는 건 아주 쉬워요. 다시 말하면 제일 첫 번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이런 거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본으로 찾는 것이 뭐냐? 기준권리라는 걸 찾죠. 기준권리가 가장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찾아봐서 가장 앞서 있는 압류, 가압류, 설정 날짜가 기준권리예요. 그러니까 설정과 압류와 가압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날짜가 가장 앞선 것이 기준권리입니다. 그 기준권리인데 그 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 예를 들어서 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가등기, 전세등기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인수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것이 있어도 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을 때는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건 대항력의 임차인이 있나 보는 거 하나 하는 거고 기준권리를 찾아서 기준권리보다 앞선 무슨 권리가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땅을 하나 낙찰을 받을 때는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 무슨 법이 적용되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권리 분석을 봐야 되는데 아파트는 권리 분석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보는데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보면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랬죠. 임차 내역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입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되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주민등록을 옮기기가 없다. 그런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권리를 여기 찾아줬죠. 이게 스피드 옥션은 소멸 기준 권리인데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압류, 가압류 설정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없다 보니까 이 얘기 자체는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입찰 가격만 잘 정하면 되는데 지금 49%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여태까지 이걸 쭉 이번에 그 49%까지 떨어지고 쭉 보다 보니까 65%면 낙찰을 받아요. 내가 갖고 싶다 그럴 땐 65%예요. 근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60%선입니다. 그만큼
좀 더 쓰는 사람이 있을 때는 뺏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60% 받는 거고. 아니, 내가 이거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은데 그냥 싸다면 내가 받겠다. 그러면 55% 정도 쓰는 가격이니까 55%에서 65% 정도 사이에 가서 결정을 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전입세대 뭐야? 등기인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이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대중분로 수련 타워형 공동주택 돼 있죠. 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가압류 하나가 있는데 여기 기준 권리가 얼마죠? 18년도인데 이게 뭐야? 21년도죠. 그러니까 뭐야? 제가 보면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이 된다 그랬죠. 기준 권리가 2018년도인데 가압류가 21년이니까 이건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특수경매를 강의를 하게끔 되는 것이 제 이제 주 강의 제목인데, 특수경매는 지분, 그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그다음에 농지증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농지증 받는 거,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맹지의 땅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 도로상에서 받는 것을 제가 이 네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 주 종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럼 안 해준다 그랬을 때는 제가 뭐라고 해야는 잘 받으라 그래요. 근데 가서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해준다 그러죠. 그건 경쟁이 높아가지고 높게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 도로가 있는데 지역당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 안 내준다 그러면 제가 가서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적게 받을 때, 그러면 그렇게 담당 공무원이 안 해준다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할 때는 뭘로 하냐면 소송으로 합니다. 그럼 소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다가 소송을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이번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농지 안 해준 거 농지 소송한 거, 도로를 막은 거 소송한 거, 지분 경매로 한 거 지분 경매한 거, 건물 철거하라고 소송해서 하는 받은 전 내용을 그 소송하고 상대편이 답변 받고 우리가 재소송하고 판결 받고 한 내용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전문을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 우리 수강생들하고 이 특수경매를 강의한 지가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그동안 소송을 한 것이 한 100여 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지금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은 지금 올리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수경매에 대한 소송에 대한 건 제가 다 올리고 있거든. 농지증 받는 거, 도로 내는 거, 지분경매, 건물매각 제외.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한 거는 여기에 와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전문을 내가 다 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만 해도 소송을 집어넣던 것부터 중간에 답변 드는 거 판결문까지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30페이지가 넘어요. 전부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교재로 다 올려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걸 정리해갖고 블로그에 그냥 캡처해서 제가 올려놓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 줄을 딱딱 쳐가지고 그 판결문 낸 거, 소송한 거 이거 그대로 캡처해서 거기다 빨간 줄만 쳐서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면 금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여 건의 승률은 네? 100여 건의 소송 중 승률은 소송을 질 수도 있지 않냐? 제가 보면 그동안에 해서 진 것이 한 건, 두 건인가 있었어요. 그 한 두 건인 거는 처음에 내가 못 모르고 그 농지증을 안 해주고 행정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긴 한데 소송하는 형식이 틀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전부 다 행정소송을 해버리는데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진 적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저기 김용사님도 상대편이 변호사 가지고 상당히 꽤 했었는데 그걸 결국 이겼잖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그 상대편이 변호사를 사갖고 덤벼드는 건데 우리 그 법무사가
그거 없는 분 저거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저 농지증 소송은 다 이겨 다. 하여튼 내용을 보시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아까 평택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나홀로 아파트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고 그 대신에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이게 보면은 송탄역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평짜리 아파트니까 누가 여기 근처에 취직을 해서 그냥 잠자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월세 받는 것이 거주의 주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 앞에 이렇게 숲이 있죠. 이 숲이 그 K55 비행장 그 우리 있는 그 앞에 있는 여기 보면 관광 특구로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평택 송탄역 앞에 있는 바로 아파트인데 위치는 좋은 건데 이제 이게 약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홀로 아파트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2022 타경 506734 해갖고 이거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날인데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있는데 이 아파트는 25.67평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죠? 3억 8천짜리가 1억 8,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뭐를 해놨냐면 전세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500만 원을. 이 전세권 설정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아니고 회사야. 회사는 세를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세를 들어갈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전세권 설정이 5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주를 하지 않거나 있거나 전세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여기 보면 기준 권리가 21년 10월 28일이죠. 근데 이건 왜? 이거 전세권 설정이 21년 10월 28일이죠. 같은 날짜란 말이에요. 같은 날짜인데 그 등기부등본에 보면 순위가 설정이 빨라요. 한 순위가. 여기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접수번호 여기 접수번호가 있죠. 근저당 설정 438547이죠. 요번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438548이죠. 그러니까 기준 권리보다 하나가 늦기 때문에 같은 날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다 소멸이라고 그랬고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준 권리보다 하나 늦는 겁니다. 이게 같은 날 했는데 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 없는 걸로 보고서는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주변을 보자면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가 좀 대단히 큰 거죠. 보면 그렇게 하고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역세권은 아니에요. 조금 멀죠. 역하고는 여기 보면 가자 인터체인지가 있고 여기 보면 동인천역이 있고 도원역이 있고 제물포역 도화역인데 다 조금 멀죠 보면은. 근데 여기 뭐야? 인천재능대학교 뭐 이런 건 조금 가깝긴 한데 아파트 자체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 감정 가격은 좀 좀 맞을 것 같고 49% 지금 분위기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49%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여태까지 경험에 비하면은 원래보다 더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원 가격으로 돌아가는 데는 4, 5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는 무료 공개 강의를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3월 2일 날 제가 그 무료 공개 강의를 하도록 됐습니다. 이 공개 강의는 이제 여기 우리 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실이 지금 작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일, 3일, 4일 해갖고 3시서부터 5시까지 한 번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한 번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맹지의 도로 만들기, 지분 경매, 농지점 발급받기,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해서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경매 4가지만을 가지고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날 제가 그 블로그를 설명하면서 블로그에 그 소송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다 정확하게 그 보게끔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공개 강의에 한번 좀 오시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아까는 인천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엔 부천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2022 타경 34393입니다. 이거는 21일 날, 다시 말하면 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이고 화요일 날 10시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5억 6,300짜리가 2억 7,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고,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고 채무자 점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 권리보다 다 밑에 있는 저당이 있고 가압류가 있는 겁니다. 다 소멸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면 3층 303호죠. 층으로 보면 좀 낮게 좀 저층이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차라리 1층 같으면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되는데 1층도 아니고 2층, 3층이 제일 조금 좀 보면은 좀 층수별로는 별로게 좋지 않은 건데 어쩌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 할 땐 좋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지금 그 6층에 살고 있는데 그 10몇 층에 있는 그 할머니가 내려가면서 만났어. 근데 아파트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긴급 수리한다고 해서 이틀을 쓰지를 못하는데 그 할머니가 내려오면서 몇 층에 계세요? 13층에요. 아이고 하루 내려갔다 올라왔다 근데 정말 진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 6층인 정도 보니까 괜찮은데 13층이니까 그 노인네가 올라내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3층이다 보면 일반은 조망권은 없는 아파트라고 봐야 되죠. 조망권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 계신 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이 언제 되어 있죠? 21년 1월 26일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가압류란 것이 22년도다 보니까 기준 권리보다 다 어떤다? 늦죠 날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아주 권리 분석이 너무 간단해요. 기준 권리 찾는 거하고 대항력 임차인하고 딱 두 개거든요. 보면 기준 권리 찾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쭉 봐갖고 가압류 설정이 있는 것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날짜를 찾고 그 날짜보다 빠른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인수. 기준 권리보다 빠른 게 없으면 나머지는 다 말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여기 보면 김포 그 옆에 있는데 이 아파트도 좀 큰 아파트죠. 보면 동수가 꽤 많죠. 김포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강은 안 보일 것 같으죠.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김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보면 좀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십니다.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수원 겁니다. 20일 타경 7일 920 이번에는 수원지방법원을 가는 건데 이 23일 날 10시 30분입니다. 이거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이 아파트가 보면 18평형 아파트인데 누가 샀다가 잔금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재경매가 나와가지고 3차까지 떨어졌는데 2억 8,900까지 떨어진 거를 3억 7천에 누가 받았으니까 그건 한 8, 9천을 더 질러서 받았는데 1등은 지금 3억 7천인데 2등은
3억 천 원, 1등하고 2등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죠?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잔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보면은 잔금을 내지 않고 미납으로 나와서 이것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보면 보증금이 얼마에 20%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될 것이 이게 재경매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23일 날이잖아요. 23일 날이죠. 그러니까 23일 전에 22일까지 가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돈을 낼 수도 있죠. 먼저 사람이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재경매 나오는데 먼저 사람이 내면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낙찰 받은 잔금을 안 냈기 때문에 경매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 받기 전까지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그러면 이 경매는 취하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것도 보면 매각 물건된 조사된 임차인은 없고 기준 권리만 여기 있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소유권만 이전돼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면 이것이 강제경매에다가 임의경매에다가 같이 나온 거 보면은 좀 이거는 경매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근저당 설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근저당 이정이 돼 있고 질권 설정이 돼 있고 이렇게 된 물건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보면 이렇게 대단지에 있는 거고 위치 자체도 나쁘지 않다. 수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갈 인터체인지 있는 곳에서 수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49%가 수도권에 49%까지 떨어진 물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규 가정을 하는데 다음 주에 정규 가정 할 때도 한 이렇게 49%까지 떨어진 걸 4개, 5개 정도는 나오면은 있으면은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달 3월 2일, 3일,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특수경매 공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선릉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역삼 방향 200m로 직진해서 아남타워로 1414호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4개를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농지 경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농지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농지증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맹지의 도로 만들기, 그 다음에 지분 경매,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이 4개가 제가 특수 경매를 강의하고 경매 추천 물건은 이런 거를 추천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제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아신 분들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자,